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철학사 2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우리 이 데카르트 그리고 베이컨까지 했어요. 자, 이해가 되죠? 2차 바로 이성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성 철학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출발점이 다 비슷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성, 선, 설입니다. 이 철학자들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착한 또라이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죠? 굉장히 착한데 뭔가 특이하고 생각이 깊은데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시대랑은 좀 안 맞고 뭔가 뭐라 그럴까? 애타게 구하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성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착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물론의 등장으로 하면서 공산주의에게 많이 이용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탄을 받고 있죠.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철학은 결국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 이 기준을 정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고대에서는 신이 정했는데 점점 넘어오면서 이 기준을 사람이 정했다고 했죠. 처음에 제가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현대 철학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게 이 경험 철학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은 쾌락의 동물이야. 사람은 어쨌든 간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 고로 그 쾌락의 양, 다시 말하면 행복의 양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경험 철학. 알겠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성 철학은 뭐냐? 사람은 착해. 착하다니까? 신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요게 스피노자. 알겠죠? 사람은 착해. 원래 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보편타당한 진리가 생겨. 보편타당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어. 요게 칸트. 쉽죠? 시대로 보면 돼요, 시대. 그러니까 이 철학자 한 명 한 명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말이. 그런데 흐름을 보면 철학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배울 때 성선설, 성악설 이걸 많이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사기를 많이 당한 건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더라고요. 고로 저는 이성 철학보다는 경험 철학에 가깝겠죠. 사람 믿으면 많이 당하고 살더라고요, 사실. 철학자들이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썰을 풀어줘야 재밌게 느껴져요, 또.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데카르트 이후에 시대가 더 어려워져서 더. 칸트는 독일이에요, 독일. 그 당시에 독일 시대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다 싶어요. 기독교와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독일에서 30년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독일 나라가요, 몇 개로 쪼개지죠? 1000여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전에 했을 거예요, 그쵸? 인문학에서. 그러다가 이거를 통일한 게 누구다? 바로 비스마르크. 무력 통일한단 말이에요, 무력 통일. 이게 프로이센. 결국엔 프로이센이 남은 독일 지방을 다 먹죠. 철혈 정책을 통해서. 전쟁이 결국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사실 이 전쟁에 미친 독일의 사상적 바탕이 됐어요. 희생양이 됐어요. 그게 이성 철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게. 그런 와중에 칸트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칸트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선, 험, 적, 판단. 그리고 정, 언, 명, 영.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칸트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쉬워.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은 착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착해.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할 때 옳은 결정을 결국 할 거야. 선험적 판단. 알겠죠? 별게 없어요. 자, 정언명령은 뭐냐 하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많이. 그러면서요, 보편 타당한 진리, 요것을 주장합니다. 보편 타당한 진리.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 칸트는요, 사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뭐 도덕적 의무다, 선언적 판단, 그쵸? 정한 명령을 통해서 있는 보편 타당한 진리는 우리가 도덕적 의무로 따라야 돼. 요게 칸트예요. 그러니까 칸트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칸트는 사람의 동기를 자꾸 건드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한 명령에 의해서, 정한 명령이 뭐냐?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 그것은 옳은 행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돈 500원을 주겠지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생각해요. 이익. 그러면 그 행동은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보편적 진리에 따른 순수한 행동은 좋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의지, 이익이 들어가면 안 돼. 그것은 가언 명령이야 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진리라는 게 여러분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요. 이게 진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회 현상과 이 대다수의 의견은 흐름에 따라 변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흔들리는 곳에 둔 거야. 누가? 칸트가. 굉장히 위험하게 됐죠, 이게. 칸트는 독일이라는 대제국이 들어설 줄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나치즘에 전국 모든 사람이 다 빠졌어, 독일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히틀러를 우상화했네요. 그래서 사회 보편 타당한 이념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다 따라. 왜? 칸트가 정의했잖아요. 정한 명령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적 바탕이 되죠. 여러분, 이성 철학이요, 왜 시험에 안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로 빠져서 그래요. 알겠죠? 시험에는 딱 어디까지만 나냐면 당연히 칸트까지만 나와요. 스피노자까지도 잘 안 가요, 사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철학 공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스피노자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칸트 다음에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뭐냐 하면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데카르트 때 제가 사유, 그렇죠? 그리고 연장 이야기했죠. 요게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냐, 생각과 몸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냐, 당연히 하나다. 요걸 이야기하면서 신은 잘 들어보세요. 신은 사유와 연장이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양재라, 양재. 신이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 양재라, 양재. 알겠죠?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그러면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야? 나타나면? 그렇죠. 이게 바로 범신론. 이게 스피노자. 쉽죠, 여러분들? 별게 없어요. 양태. 죄송해요. 양채 말고 양태. 양태. 큰일 날 뻔했네. 양태입니다, 양태. 신은 모든 곳에 있고, 신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신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신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이게 바로 범신론.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틀러를 따르는 사상가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사실.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순수한 이성 철학자들이 왜 공산주의로 빠졌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보세요. 데카르트 어땠어요? 신을 의심하죠. 데카르트. 신을 의심해요. 그렇죠? 데카르트 이렇게 이용합니다. 간단하죠? 자, 스피노자. 신을
일반화시키죠. 일반화. 모두에게 다 있네. 절대적인 신이 모두에게 다 있어? 응? 사람도 신이야? 사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칸트 어때요? 사회적 통념이 결국 진리야. 모든 기준을 사람에게 세우죠. 칸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이용해 먹기 좋죠. 일례로 들면 말이에요. 여기다 누가 들어가죠? 찰스 다윈의 이 종의기원이 들어가죠. 사람은 원숭이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짬뽕 되어서 태어난 무시무시한 사상이 생기죠. 이게 바로 유물론. 이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쓴 거? 칼 마르크스가 쓴 유물론.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가 뭐다? 바로 사회주의. 이겁니다, 이거. 사회주의 이론 보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유물론 좀 읽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알 수 없는 말만 다 써 있어요. 결론은 이런 말로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하고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유물론 별거 없어요. 정말로 다 뻥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이성 철학자들 보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해요, 사실. 어떡할 수밖에 이렇게 참 어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참 나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성 철학은 이렇게 끝나요. 끝이 되게 안 좋게 끝나죠.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이 뭐죠?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딱 찍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찍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로 넘어가요. 데카르트 시작이니까. 그러다가 얼로 빠지죠? 당연히 이 베이컨 혹은 벤담으로 빠져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벤담.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칸트로 가요. 칸트랑 대립해요. 그러다가 결론은 공리주의 혹은 민주주의, 요 사상의 흐름으로 지문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딱 이렇게 흘러가요. 거의 모든 지문의 흐름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성 철학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경험 철학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하면서 벤담과 밀과 칸트가 이 구조선에 탔을 때 이야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